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덕진입니다. 이 라스베가스의 명물이 된 스피어에서 구글이 옛날 영화를 AI를 통해서 복원해서 보여줬다면서요. 네, 이게 참 아주 감동적인 영화인데 오즈의 마법사 혹시 아시죠? 네. 네, 이게 실은 1939년에 개봉했던 고전 영화거든요. 그런데 이 영화를 스피어, 그러니까 여기가 왜 요즘 명물이 됐냐면 스크린이 정말 커요. 저도 가서 봤는데 축구장 2개 크기에 맞먹는 15,000제곱미터의 그 스크린이고, 이 스크린이 그냥 평면이 아니라 구형으로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정말 하늘을 다 뒤덮고 있는 형태로 돼 있는데, 거기에다가 이 1939년에 개봉했었던 오즈의 마법사를 이제 다시 재개봉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.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 화질도 이제 여기 이제 스피어의 스크린이 엄청 나거든요. 우리가 요즘에 보통 뭐 유튜브 같은 데서 화질 보면 뭐 4K, 뭐 8K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근데 이 스피어 공간은 일단 화질이 16K예요. 그러니까 16K 곱하기 16K니까 거의 우리 눈으로 그냥 보고 있으면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정말 메타버스 느끼듯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근데 그런 공간에 이 과거에 1930년대에 만들었던 영화를 다시 복원해서 튼다. 이건 이제 엄청난 프로젝트였고, 실제로 이 영상이 나올 때 사람들이 그 오버 더 레인보우 있지 않습니까? 워낙 유명한 노래 뭐 Somewhere Over 그 부분을 이 오즈의 마법사에서 이제 도로시가 부르는 장면에서 조그마한 화면이 갑자기 이제 그 전체 스크린을 꽉 채우는 이런 장면이 보여줬거든요.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뭐 감탄하면서 박수를 치는 뭐 이런 모습들까지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. 스피어 사진으로만 봤는데 네. 직접 보셨으면 보면 진짜 감동이에요. 그냥 야 이게 미래구나 이렇게 느끼는데, 네. 저는 이제 CES 때마다 갔었을 때 봤었으니까. 네. 근데 그때는 약간 엔터테인적인 요소라기보다는 뭐 발표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거였는데, 이렇게 영화를 거기서 볼 수 있다니까 진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예. 진짜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. 그걸 구현해내기가. 이게 엄청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. 예를 들면 1930년대 영화니까 네. 영화 일단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잖아요. 그리고 이게 35mm 셀룰로이드 필름에서 4 곱하기 3 크기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화면이에요. 그럼 이 조그만 화면을 그 큰 화면에다 고화질로 하려면 이걸 그러면 어거지로 늘려서 채워야 될까? 이상하잖아요. 그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, AI 기술을 이제 하나씩 쓰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하느냐, 첫 번째로는 조그만한 화면을 고화질로 만드는데도 AI가 들어가고요. 두 번째, 이게 중요한데, 화면이 말씀드린 대로 구 형태라고 그랬고 기존보다 엄청 크잖아요. 그러면 영화가 예를 들면 조그만한 TV에서 우리가 튼다고 했을 때 그 화면 바깥의 것까지 다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화면에 있지 않은 바깥의 모습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게 블랙이 아니라. 그렇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카메라로 찍는다고 하면 카메라로 찍는 바깥의 세상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근데 이 구형 원형으로 위에까지 다 채우려면 그 바깥의 세상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. 그걸 상상으로 채우나요? 그래서 그거에서 AI를 활용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? 이 AI가 기존에 있던 영화를 분석을 해요.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영화의 데이터를 어디까지 분석하냐면, 실제로 이 영상을 찍었을 때 카메라의 심도, 아웃포커싱을 어떻게 했다, 어느 각도에 있다까지 다 학습을 해요.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화면 밖의 세상을 하나하나 AI가 쉽게 말하면 그려내는 거예요. 근데 그 그려내는 게 너무나도 사실적이라서 그 큰 화면에서 예를 들면 도로시가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 양철 로봇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.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우와 이제 했던 거죠. 그리고 그게 말씀드린 대로 원래 흑백이었는데 그걸 또 컬러로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, 그러니까 밖에 있던 것들이 영상으로 움직이는 이런 엄청난 걸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거의 마술이다, 매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.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게 단순히 구글만이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영화의 판권을 갖고 있는 워너브라더스랑 같이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가 이 영화를 만들 때 뭐 스토리나 데이터들이 있었을 거잖아요. 그걸 다 AI한테 밀어놓고 AI가 그거를 하나하나 그려서 처리를 하는데, 이것도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큰 화면에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영상 하나하나 돌리는데도 또 AI 파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작업을 했다. 그리고 이게 단순히 5분 10분 보여준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102분짜리 영화인데 이걸 이제 완성을 해서 8월부터 실제 스피어에서 개봉을 한대요. 네, 그럼 이제 진짜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라스베가스 가서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가고 싶네요. 네. 실제로 직접 보면 진짜 전율이 막 흐를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멋진 쇼를 보여준 게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라는 행사의 전야제였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이 행사는 어떤 행사예요? 그러니까
이 행사는 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구글이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애플이나 구글 이런 데들이 개발자 행사를 하거든요. 네. 근데 개발자 행사는 구글 I/O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는 이름대로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행사예요. 그래서 예전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에서만 클라우드를 쓰니까 클라우드를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가지셨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말하는 챗GPT든 뭐 제미나이든 인공지능을 뭐라도 하려면 무조건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구글 클라우드 행사가 AI 행사가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AI의 새로운 기술, 특히나 회사에서 쓰는 AI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가 막 쏟아지고 그거의 어떤 퍼포먼스로 자 AI가 이런 것까지 돼.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랑 우리가 있는 엄청난 이 칩들을 활용해서 한 거야라는 걸 보여준 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 넥스트에서는 이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열렸거든요. 근데 네. 이때 이제 뭐 서비스 데모나 기조 연설, 최신 AI 칩 비롯한 구글의 차세대 기술 뭐 이런 것들 또 500여 개의 혁신 기업에 대한 발표 서비스 데모까지 920개의 세션이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. 그러니까 다양한 발표가 이어졌다고 들었는데요. 네.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? 크게 세 가지고 또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체 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를 보통 이제 AI 하면은 떠올리잖아요. 네. 엔비디아의 GPU라는 걸 갖고 뭘 한다는 건 이제 아실 텐데 근데 이제 모든 전 세계가 다 엔비디아에 이제 손을 벌리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. 그러니까 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도 칩을 만들거든요. 근데 구글도 GPU가 엔비디아의 GPU처럼 자신네들의 칩을 TPU라고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. 근데 이 TPU의 신형을 냈는데 지난 버전보다 10배 더 좋아진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관심을 가졌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글이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기업들이 구글 솔루션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우리랑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구글이 2025년에만 서버랑 데이터 센터에 약 110조 원을 투자할 거다. 이런 얘기까지 이번에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이런 클라우드 높이는 데만 거의 뭐 1년에 110조 이상을 쓰고 있는 이런 형태의 변화를 또 볼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구글이 AI를 활용하는 비즈니스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칩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영화 보여주는 거에도 본인들 칩을 써서 이렇게 보여준 거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. 실제 이 칩의 성능들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보다 10배 이상 좋아지기도 하고 또 AI 칩을 더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죠. 예를 들면 우리가 챗GPT 같은 AI한테 기대하는 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.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림 그리기도 했지만 네. 이 그림 그리기 같은 거 하려면 AI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은 AI 칩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 엔비디아의 GPU 말고 구글의 TPU를 이제 더 적극적으로 쓰겠다. 우리는 우리 칩도 쓰고 우리 데이터도 쓰고 우리 걸로 할 거니까 우리한테 오세요라고 이제 얘기하는 행사였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거 말고 우리에게 좀 실제로 와닿을 만한 AI 서비스들 소개된 게 있어요? 네, 지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객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고객의 요청에 대응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구글은 스마트폰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구글 스마트폰을 갖고 실시간으로 뭘 비춰요. 어떤 걸 비췄냐면 보라색 피추니아 화분을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비추면서 식물에 적절한 비료를 추천해줘 이랬더니 얘가 AI가 갑자기 피추니아는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흙과 개화용 비료가 좋다라면서 관련 상품을 추천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쇼핑몰에서 구매까지 해주는 거야.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사람이 장난으로 야 그럼 너 이거 네가 심어줄 수 있어? 라고 이제 AI한테 물어본 거예요.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네. 만약에 뭐 심는다면 40개 심는 4시간짜리 조경 서비스가 있거든. 그거 $200 해줄게. 막 이러면서 그 서비스까지 뭐 연결해주겠다 이런 약간 일종의 농담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. 결국 AI가 이렇게 우리 생활에 아주 편하게 그냥 비서의 역할을 하는 쪽으로 진화한다라고 하는 어떤 변화를 보여준 것이죠. 대단합니다. 네. 또 AI 에이전트끼리 대화하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는 기술도 공개됐다는데 네. 이거는 어떤 개념이에요? 방금 소개해드린 게 쉽게 말하면 쇼핑 에이전트인 네. 거예요. 그럼 쇼핑을 할 때 제가 뭔가 구매를 하고 연결을 했잖아요. 네.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쇼핑을 하는 행위 하나도 내가 하나의 쇼핑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걸 한 다음에 뭐 결제를 하러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떨 때는 쇼핑을 하기 위해서 다른 정보를 찾아야 될 수도 있고 막 네. 그렇잖아요.
그러면 이 하나하나가 쉽게 말하면 일하는 단위 아니면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쇼핑팀이 있고 예를 들면은 검색팀이 있고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결제하는 팀이 있어요. 근데 결제하는 팀하고 예를 들어서 쇼핑하는 팀이 따로 놀면 이게 일이 하나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. 네. 자기네들끼리 약속을 맞추는 거예요. 그래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는 게 쉽게 말하면 쇼핑하는 에이전트랑 결제하는 에이전트끼리 약속을 표준화를 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의 일을 한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팀 단위 일을 해도 결국 일이 끝나려면 A팀에서 한 일이 B팀으로 잘 연결돼야 되잖아요. 그쵸. 이런 연결하는 표준화를 이번에 시도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AI한테 그냥 글 써줘 아니면 AI한테 뭐 그림 그려줘 이렇게 한 단위 태스크의 일을 줬는데 이런 에이전트들이 되면 정말 회사에서 사장님이 야 우리 회사가 이번에 뭐 연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니네가 알아서 해봐. 그러면 A팀, B팀, C팀, D팀이 각각 뭐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자기들끼리 연결해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로 결과를 내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그림까지 지금 AI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각 팀마다 연결하는 어떤 표준을 구글이 만들겠다라고 이번에 오픈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팀들은 다 AI인 거예요? 그렇죠. AI들인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지금 AI를 쓰는 건 개인이 인턴 사원 몇 명 쓰는 정도의 느낌인데 정말로 몇 년 더 지나면 한 사람이 사장님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, 저는. 그럼 사장님 같은 한 사람이 정말로 10명, 20명 팀 단위의 AI를 자기가 컨트롤을 해서 구매부 AI, 아까처럼 뭐 조사부 AI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일의 프로세스를 잡으면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의 기업의 AI를 이끌 수 있는 이 정도 급까지 이제 될 수 있는 그림들은 지금 나오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정리해고 되는 거 아니에요? 글쎄요.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고 제가 항상 그런 얘기 드리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 많이 계속 하는 이유가 결국엔 그런 기회들을 봐야 되니까 그런 거죠. 네. 또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실제로 이제 뭐 삼성전자가 이 로봇 볼릭 공 모양의 로봇을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. 그 안에도 이번에 구글의 이 그 제미나이가 들어가게 되고 LG에서도 이제 엑사원이라고 요즘에 이제 LG에서 나온 언어 모델이 있어요. 그걸 또 돌려야 되니까 그걸 돌릴 때 구글 클라우드를 좀 활용하기도 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 진료 예약을 하는 걸 음성으로 하는 걸 좀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. 왜냐면 네. 어르신들이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뭔가 하기 어려우니까 전화처럼 해야 되니까 근데 목소리를 또 AI가 인지하니까 그런 거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에서 AI 쓰는 것들을 좀 협업을 하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좀 협업이 좀 더 활발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. 이 그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행사장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차분했다고요. 그게 왜 그러냐면요. 이게 거기 개발자분들이 다 오시거든요. 근데 네. 이게 결국에는 개발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줄어듭니다.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참 거기 계시는 분들도 막 박수치고 환호한다기보다는 그냥 잠잠하게 이렇게 들으면서 이 변화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고 있는 게 냉정한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 중심으로 먼저 좀 움직이고 있어서 어쨌든 우리 개인 관점에서는 이런 변화를 좀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찾아야 되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네,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